암 바로 알면 누구나 생존할 수 있다. 4. 암이 깨끗이 사라진 사람들. 앞서 중한 암을 몸에 지니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수 소개하였다. 대다수 암 환자들은 몸에 암이 있는지의 여부에 몹시 신경을 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치의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암을 전이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암을 전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높지 않은 유방암이나 피부암이 암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간골수 폐, 췌장 뇌로 전이한다고 생각해보라. 누구든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 이후 동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암은 전이하지 않는다. 암이 전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의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다 같이 건강하다고 해도 몸에 암이 없어지는 것이 어느 면에서나 좋다. 그렇다면 암이 스스로 사라질 수 있을까? 의사들은 암은 한번 암이 발생하면 정상세포로는 절대 되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하여 12년 전 국내에서 가장 큰 암 카페에서 일부 의사를 비롯한 의사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다. 이른바 암 불가역성 논란이다. 내가 암은 원인을 제거하면 스스로 정상세포로 돌아오거나 정상세포로서의 수명을 다한 세포는 사멸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자 그 카페에서 활동하는 몇몇 의사들과 그들과 친분이 있어 보이는 다수 회원들과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여기저기 나오는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 나에게 무식하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그 논쟁으로 카페는 몹시 시끄러웠다. 의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일부 회원이 나를 지지하는 형국이었다. 오래된 일이라 논쟁 내용을 세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당시 나는 수많은 암 환자들이 중한 암을 말끔히 딛고 암이 깨끗이 사라진 사례를 들어 암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그들은 그런 환자들이 진짜 암이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암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있느냐, 당신이 실험한 결과가 있느냐, 통계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수십 차례의 논쟁 끝에 암이 사라지는 실험을 한 결과 동영상 3개를 올렸다. 그 이후 논쟁은 끝이 났고 나는 그 카페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내가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주장을 해서 퇴장당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몹시 씁쓸했다. 그 이후 거의 모든 카페에서 강제 퇴장당해 지금은 어디에서도 활동이 불가능하다. 별로 필요치 않은 내용이 들어간 듯하다. 하지만 다수 환자들이 내용에 옳고 그름이 아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다시 이번 동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해보자. 암은 생각보다 치유가 잘 되는 질병이다. 원인을 찾아 해소하면, 즉 몸에 산소가 잘 소통되도록 조치를 하면 암은 저절로 사라지거나 정상세포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수년 전 TV 조선 시내 한수이천 13.09 25에 출연한 바 있는 이혜자 씨, 당시 72세. 어느 날 몸이 새우처럼 꼬이면서 경련과 발작이 나타났다. 병원 진단 결과 담낭암 말기로 간과 인대에 암이 퍼져 있었고 간 수치가 1480이나 나왔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당신은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 집으로 가서 죽음을 맞으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그녀는 죽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 그 후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 먹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 지인의 권유로 엉겅퀴를 먹기 시작했다. 장이 약해 다른 녹즙을 먹으면 설사를 했지만 엉겅퀴 녹즙을 먹은 후에는 설사도 안 하고 소화가 잘 되고 기력도 회복되었다. 이후 그녀의 몸에 있던 말기의 암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16년 이상 재발하지 않은 채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내가 보건대 엉겅퀴에 많이 들어있는 시리마린과 콜린산 성분이 담낭을 막고 있던 단단한 조직을 풀어준 결과로 보인다. 그녀는 암이 사라진 사실은 주치의가 확인해 준 것이다. 또 7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던 가수 방주연 씨, 그녀 또한 병원 치료 없이 말기의 암을 말끔히 치유한 사례자다. 그녀는 79년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한 채 겨드랑이 림프색 말기의 암으로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자살을 하려는 생각도 했었단다.
그녀는 정형외과 의사인 시동생이 수술하자고 권했지만 마지못해 항암을 한 번 받고 수술을 비롯한 모든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58세 때 중기의 코 속 비인강암으로 수술, 항암, 방사선을 모두 받았지만 결국 9개월 만에 사망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병원의 치료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서재에서 의학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다. 그 가운데 일본 자연의학 전문의 모리시 타게이치 박사의 책을 통해 효소요법, 자연식이요법, 단식법, 물 먹는 법, 소금의 중요성, 현미밥을 먹는 방법 등 자연치유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게이치 박사의 치료법으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사례를 보고 밥상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말기에 암이라는 사실에 다급해진 그녀는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인가, 자연 치유를 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선택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자연요법을 선택했다. 수술과 항암제로 확실히 죽는 방법보다 불확실하지만 살 가능성이 열린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 암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배운 자연식이요법을 통해 자신의 암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암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효소를 통해 암을 자연 치유한 후 그녀는 가수의 길을 접고 효소 연구가가 되었다. 지금은 200여 가지의 약재를 갖추고 효소를 만들면서 더욱 많은 종류의 효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녀는 양약을 전혀 먹지 않고 등산과 효소, 소금까지 만들어 먹는 등 효소를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된장, 간장, 고추장도 모두 효소라는 사실을 알고 발효 음식을 열심히 섭취하면서 암이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다음은 독자 사례다. 2013년 4월 27일 경기도 분당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첫 암 감자를 실시했다. 그중 울산에 사시는 박모모 씨 당시 74세 사례다. 그녀는 2012년 8월 울산에서 위암 3기 및 임파선의 암 확진 후 서울대 종양내과로 옮겨 항암 주사 시작하여 2013년 3월까지 8차 완료했으나 암이 없어지지 않았고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 식욕부진, 피로, 두통, 구토 등 전형적인 산소 부족 증세인 항암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한다. 주치의 말로는 이제는 항암을 해도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듣고 낙심하던 차에 암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모자를 깊숙이 쓰고 오신 환자는 30대의 두 따님과 함께 오셔서 이 시간 동안 자세 한번 흐트리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강의를 들을 만큼 매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셨다. 그러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병원 처방과 상반된 나의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보였다. 환자는 일절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따님은 안절부절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다. 강좌가 끝난 후 질의 시간에 나에게 항암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달라고까지 말했다. 나는 항암제를 받아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강좌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의사가 한 말과 내가 한 말을 비교하여 본인들이 결정하라고 말해주었다. 항암제 투여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 따님들은 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이후 큰 따님으로부터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자연요법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설득하기가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환자의 원대로 병원에 방문한 것이다. 방문하여 이 병이 나을 수 않느냐고 물으니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란다. 다시 암 강좌를 통해 들었다며 암의 원인을 아느냐, 항암제가 암의 원인을 제거하느냐고 물었단다. 그러자 누가 그런 엉터리 강의를 했느냐,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바쁘니 그만 나가보라라고 했다고 한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하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두 따님이 암산소의 답이 있다 책을 10번 이상 정독했다고 했다. 그 후 필자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와 자신들이 이제껏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책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나는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책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 보완 설명과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책에 나온 내용 중 환자의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 키위와 같은 항산화 식품 섭취, 인스턴트 식품 줄이기, 충분한 물과 된장 섭취 등 반드시 실천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3개월쯤 지나 몸이 너무 좋아졌는데 암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전화가 왔다. 나는 암의 진행 혹은 소멸 상태를 아는 것이 몹시 궁금하겠지만 엑스레이 같은 진단 방법은 본질적으로 암을 더 악화시키니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몸에 암이 있고 없고 보다 환자 자신이 느끼는 호전 반응, 즉 피로감이나 식욕, 체력 등이 바로 징표이니 그러한 몸이 증세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환자는 물론 가족들이 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니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 너무 궁금하여 2014년 2월 3일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뭐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 다급히 어머니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암 검진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몸은 너무 좋아졌는데 과연 암이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 궁금하여 3차례 암 검진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나쁜 결과가 나왔나 보다 생각하고 결과를 물었더니 그녀는 2013년 10월 22일 CT 검사 및 11월 5일 암 검사 결과 위 암세포는 물론 전이되었던 임파선 암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암이 사라진 것이 너무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검진한 바 역시 암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에 더하여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었고 보통의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마디로 날아다닌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따님이 나에게 일찍이 감사의 전화를 못한 것은 가급적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3차례나 받은 것이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 암 환자 사례는 특별한 경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다. 몸에서 암이 사라진 예는 수없이 많다. 원인으로 인해 암이 발병한 것이고 원인을 해소하면 암이 치료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누구라도 이 환자처럼 몸속에 산소가 잘 공급되는 생활로 바꾸면 암은 생각보다 잘 치료되는 인체의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려면 뭐하면 암이 낫느냐는 질문보다 이 환자 가족들처럼 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들도 이 환자처럼 암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